네, 대한민국의 수출 효자 산업, 이 자동차 산업이 트럼프와 중국이라는 큰 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가 한가위에 대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자동차 산업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24 올해만 같아라.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도 좋고 다 좋았거든요. 올 괜찮았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국 수출이 좋았고 네. 우리가 한 해 연간에 미국이 한 130만 대 정도 수출하는데 미국 시장이 좋았어요. 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인기가 올라가면서 제품 대응을 잘했죠. 네. 국내에서도 괜찮았고요. 네. 국내가 지금 뭐 10월 말까지 집계를 해보면 한 164만 대 정도 내수 정도가 되고 생산도 한 420만 대가 되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거든요. 국내에서 자동차를 대체 몇 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게 네. 400만 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400만 대에서 420만 대까지 갔으니까 올해는 괜찮았던 거죠. 네. 그런데 수출이 너무 좋았기 때문일까요? 내수가 좀 부진했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는데요. 수출은 최고였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서 네. 어디에 팔릴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보면 수출이 안 되면 내수에 집중을 하게 되고 네. 수출이 조금 활성화되면 내수는 조금 빠지고 수출을 늘리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내수보다는 수출을 선호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출 시장이 가격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형성이 돼 있어서 올해 그러니까 오히려 수출을 더 밀었다. 그렇죠. 네. 또 그런 이유가 있고요. 앞서 이제 하이브리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수출이 왜 이렇게 잘 됐나? 물론 K 자동차가 좋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우리가 시장별로 뭐 북미가 좋았다라든가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올해 이렇게 수출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좋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차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글로벌에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괜찮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연간 대략 한 9,400만 대에서 9,500만 대 시장을 보는데 그 코로나 때 7,400만 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한 3, 4년에 걸쳐서 2천만 대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2021년 이후로 22년, 23년, 24년은 이제 회복되는 시기였다. 네. 그렇다 보면 2024년은 이제 회복의 전성기. 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에서 차가 많이 팔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족족 내보내면 그 해외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아무래도 고효율에 대한 선택이 있다 보니까 디젤 수요가 빠지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단 말이죠. 네.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던 게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좀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 수출도 정말 좋았었는데 자, 교수님들 문제가 내년이고요. 요즘에 각종 이런저런 전망 산업 전망 조사에서 자동차 산업만큼은 내년을 흐림으로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주식 시장에서는 올해와 같은 실적 현대차 뭐 다시는 못 볼 거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 전망 진짜 안 좋은 거 맞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만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내년에 전망되는 예측치를 보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양적 성장은 더 이상 어렵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질적 성장을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양적 성장만 딱 놓고 보니까 올해 이제 우리가 내수를 164만 대 정도 보는데 내년에 166만 대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2만 대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예. 거의 비슷비슷. 그렇죠. 수출은 이제 3.1% 정도 떨어질 걸로 봐요.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점점 민족 산업주의화가 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지 말고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팔아라. 예. 시장을 이제 자꾸 잠그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민족 산업주의가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관세 인상이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 지역에 나가는 수출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다만 예. 근데 그 현지에서 많이 만들어 팔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예. 가능합니다. 예. 예. 네, 조지아 가능해요. 공장에서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은 예. 들어올 수 있으나 국내의 일자리나 여러 가지 고용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나쁜다기보다는 또 올해가 너무 좋아서 기저효과잖아요. 이제 네네. 상대적으로 부진 이런 것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2.0 관세 폭탄 때린다고 하고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만 더 올인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힘들어지고 일본, 독일도 또 다 비슷한 상황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트럼프 효과 뭐 무시 못하겠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미국과 계속 친밀하게 네. 뭔가 외교를 하는 이유가 사실 자동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보다 일본이 일본 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훨씬 많아요. 아 그렇겠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130만 대 정도 수출하는데 일본은 150만 대 정도 합니다. 네. 물론 전체 생산에서 미국의 비중이 차지하는 포션은 우리보다는 일본이 낮죠. 세계를 상대로 그렇죠. 하니까. 900만 네, 대의 네, 생산 네. 능력을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에다가 요구하는 건 이런 거죠. 너네도 미국에 내에서 생산을 늘려라. 너네도 알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한테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면 나 관세 매길 거야. 네. 근데 관세를 매길 때 우리만 매기면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차별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어 같이 묶어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지금 계속 로비 활동을 하는 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나온 얘기가 네. 차라리 우리는 주한미군 얘기가 이슈가 있잖아요. 네. 방위비. 예, 방위비를 조금 인상을 해주고 자동차 관세는 막지 마라. 이렇게 지금 협상 전략이 짜여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뭐 TF 이런 거 구성해야 되겠네요.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예. 이미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자동차 산업 연합회 같은 곳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응을 위한 전문가 TF도 구성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권 교수님께서도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쪽에 좀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협상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관세의 변화율, 변동률을 최소화하는 것.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소화한 거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유예시키는 것. 그럼 한 2, 3년 가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트럼프 다음 임기가 또 누가 될지 모르니까 레임도 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2, 3년을 끌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우리의 최선의 협상 전략인 거죠. 유럽도 독일도 자동차 강국 아닙니까? 그쪽은 강국이죠.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유럽은 미국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유럽의 자동차 산업 비중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나 독일의 뭐 포르쉐나 네, 이런 BMW 나, 회사들이 예. 일찌감치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의 산업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물량이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미국보다 유럽은 중국이 더 위험해요. 그럼 중국에서 빠지면 어디 예. 가겠습니까? 미국 가야 되는데 네. 미국도 장벽을 채웠잖아요. 쳤죠. 그러면 그 나머지 나라들,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정도의 제품의 사이즈가 가격을 안 되잖아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독일이 최근에 자동차 사기 힘든 게 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독일의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명품 차들의 선호도가 상당하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줄고 있나요, 소비가? 줄고 있죠. 왜냐하면 네. 예전에 내연기관 시대에는 예. 그래 내연기관은 독일이 잘 만들지. 네. 독일의 브랜드가 최고지라고 해서 중국 소비자들도 독일 차를 많이 샀죠. 네. 그런데 EV 시대가 되면서 EV는 다르지 않을까? EV는 다르잖아. 그건 내연기관이 아니잖아. 예. 그러면 포르쉐의 EV와 예. BYD의 EV가 뭐가 달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하기 예, 시작하면서 예. 중국 내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독일의 내연기관 회사들이 경쟁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최근에 폭스바겐이 독일 내에서 공장을 폐쇄한다고 나오는 바로 그 이유가 네. 중국에서 사업 비중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00원에 만들면 네. 독일에서는 300원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독일 경쟁 공장을 자체가? 폐쇄합시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국의 소비자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독일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고요. 이 효과도 잠깐 보고 저희가 전기차 얘기로 넘어갈 텐데 환율이 이렇게 약세가 되면 우리 어린 시절에 이제 뭐 그렇죠. 요즘 네. 배워서 자동차 수출은 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환율이 고환율 시대에 자동차 산업 반사이익을 좀 본다. 이 얘기는 어때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네. 원래 예를 들어서 뭐 10달러에 수출하던 게 환율이 올라가서 가격이 1,300원 떨어지니까. 들어오던 게 네. 1,500원 들어오니까 네. 경제적으로 이익은 되겠죠. 그런데 요즘 자동차 회사들의 기본적인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해외에서도 부품을 많이 조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품값은 그만큼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환율 효과가 어떻게 보면
무언가 부가적으로 이익을 만들어주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가급적이면은 환율의 변동성이 그렇게 높은 걸 선호하는 건 아니죠. 네. 옛날 과거와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고환율의 자동차 수출 가격 경쟁력 좋다. 이건 너무 좀 단편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을 때 국내에서 많이 조달을 하지만 네. 그 조달하는 부품 회사도 원 소재, 원 자재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많이 조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서플라이에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비용 부담이 공급가가. 커지니까. 그럼 이제 완성차 회사도 공급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환율에서 환차액을 생각하면 네. 큰 이익적인 면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수출 또 내년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 좀 분석해 봤고요. 자연스럽게 이것과 전기차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교수님, 전기차는 이미 중국이 세계 1위다. 1위죠. 네. 뭐 인정해야 됩니까? 그럼요. 네. 기술력, 뭐 시장 모두가 다 탑입니까? 한번 좀 냉혹하게 좀 바라봐 그러니까 이제 주시죠. 그 10월까지 10월까지 글로벌에서 판매된 네. 올해 전기차가 1,356만 대입니다. 네. 그 중에 중국이 872만 대를 팔았어요. 근데 그 약간 자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중국을 제외했을 때를 빼놓으면 예. 나머지 시장이 늘었냐 줄었냐를 봐야 되겠죠. 예. 유럽 같은 경우에 0.9% 하락했어요. 그런데 북미는 12.4%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예. 63만 중국 대로서 빼고. 예. 15.5% 증가했고 기타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유럽만 조금 빠지고 나머지 지역도 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이외에 증가한 시장에 예. 그럼 누가 팔았을까? 가서 보면 네. 중국 갭이 다 껴 있어요. 다 잘하는 거네요. 자국에서도 잘하고 해외에서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번에 태국에서 전기차 관계자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한국차가 태국의 전기차 시장을 진출합니다. 예. 라고 하면 제조사가 하나 또는 둘이에요. 현대차 또는 기아. 자, 중국이 태국의 전기차 시장 진출했습니다. 그러면 12개 브랜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12개 회사가 동시에 진출하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한 대씩만 팔아도 12대의 점유를 가져가잖아요. 기술 수준 높은 데가 12곳이라는 이야기도 되네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웬만큼 그만큼 이제 만든다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와가지고 예. 물량으로 예. 대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대기아차나 일본 업체들이 스스로 방어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대인 거예요. 예를 들어 도요타가 태국에 가서 우리 전기차 팝니다 그러면 네. 도요타 한 대 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똑같이 와가지고 한 대씩 파는 거예요. 그럼 중국 12개 기업 팔고 네. 도요타 한 대씩 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버거우니 최근에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GM과 손잡고 도요타와 협력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큰 이야기는 하지만 좀 짧고 요약하게 중국이 왜 잘합니까? 이렇게 전기차 내수가 좋아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막 앞서가게 된 거예요? 중국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네. 내연기관으로는 절대 우등생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진작에. 중국 학생이. 그렇죠. 예. 야, 우리는 절대 수학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돼. 우리는 국영수가 안 돼. 다른 거 하자. 예.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중국은 유럽의 전동화는 우리가 잡을 수 있어. 전기차는. 그렇죠. 내연기관은 못 잡아도.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탄소 배출을 해가지고 억제합시다. 그럼 화석 연료를 대체합시다. 중국은 옛날부터 그 전기 자전거, 전기 바이크 써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일찌감치 전환했던 게 주했던 거죠. 처음에 2003년도에 전환할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러다 말겠지. 네. 그러나 이제 중국의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진 거죠. 그 사이에 네.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것 때문에 네. 자 글로벌에서 탄소 배출 줄입시다. 네. 라고 하는 이슈가 올라가면서 전기차가 주목을 받게 된 거죠. 하고 코로나 터지고. 그렇죠. 예. 자, 중국이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도 강자지만 자동차 산업의 강자 독일 뭐 유럽 빼면 일본이 또 한때 잡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본은 왜 전기차를 못하지? 그것도 궁금하고 현재 중국 대 일본 대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일본 냉정하게 안 보면. 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연간 1억 대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봤을 때 예. 대체 회사마다 전기차 비중이 몇 대나 될 거야라고 예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 기업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 그 토요타가 보는 건 2천만 대 정도로 봐요. 전기차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배터리 전기차를. 네. 그러면 나머지 8천만 대는 다 내연기관이다. 맞네요, 그 말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내연기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나머지 2천만 대는 얼마든지 나중에 뛰어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라톤 주자 얘기가 나오는데 예. 대회가 벌어졌는데 예. 선수는
동시에 10명을 투입할 수 있다. 제품을 10개를 집어넣는 거죠, 동시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장을 좀 보자. 그래서 그들은 3,500만 대가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 3,500만 대가 대체 언제 열릴까? 예.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하이브리드 시대가 득세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요, 교수님 냉혹하게 말해서 기술력은 있습니까? 있어서 기다리는 건가요? 그 많은 분들이 전기차 기술력 그러는데 기술 별게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예요? 배터리 싸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의 기술력은 배터리의 발화 가능성을 낮추는 것, 그다음에 수명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나머지는 요즘의 전기 자동차는 이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자동차와 외부와의 연결성을 높여주느냐.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미러링 해가지고 쓰고 있고. 뭐 전장이네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전기 자동차 자체에 통신 기능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서 외부와 통신하는가. 이게 경쟁력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그 나라에 네. 여러 가지 IT도 중요하고. IT 기업하고 협업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그냥 자동차 제조사 같지만 통신 회사가 대부분 다 네. 합작을 합니다. 네네. 맞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누가 판다 그러면 자꾸 외부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자꾸 연결해 가지고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게 네.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좀 의문이 풀립니다. 1억 대 연간 팔린다 치면 일본이 그냥 못해서가 아니라 8천만 대 내연 팔리니까 그렇죠. 최대치로 자기네 네네네. 팔다가 전기차가 한 3, 4천만 대 오면 그때 가겠다. 그렇죠. 그때 이제 동시에 제품을 30개, 40개 예.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준비도 하고 있나 봐요. 아, 그럼요. 모든 회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이 도태됐다 이건 틀린 말이네요. 틀린 말이에요. 예. 일본도 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다만 네. 이 준비하는 거를 보여주지 않을 뿐이에요. 아, 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내년입니다. 중국의 아주 뭐 비아디 여러분 잘 아시죠? 비아디가 국내에 진출을 한다고 공식화를 선언을 했거든요. 자, 중국의 비아디 전기차가 오면 나는 사겠다. 또 이런 카페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 비아디가 들어옵니다, 한국에. 네, 들어오죠. 어떨까요? 인기 좀 끌까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효과를 얘기해 놨죠. 네. 뭐 제품이 국산차 대비 1,000만 원 쌀 거다. 네. 이런 언론들이 많이 흘러나왔잖아요. 또 품질도 좋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살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1,000만 원 싸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인 구조가 중국에서 넘어올 때 예. 관세 8%에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다 붙이면 23%가 붙어요. 네. 일단 네, 거기다가 수입사 마진, 딜러 마진 다 포함하면 약 50%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의 BYD가 한국에다가 수출할 때 거의 손해를 보고 팔아야 돼요. 그래야만 국내 유통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네. 게다가 국내 또 사양들이 있어요. 네. 중국은 충전 방식이 우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충전 소켓도 달라야 돼요. 고쳐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예. 근데 그것만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또 라인을 별도로 돌려야 돼요. 네.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그렇게 쌀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근데 그 언론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BYD는 뭘 노리는 거냐? 가격이 네. 싸지 않았을 때 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을까? BYD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지금 한국 시장을 많이 두드리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도 과거의 미국의 내연기관 전성시대처럼 예.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상무부, 공업화부가 예. 2030년을 내외로 해서 10개의 대기업 그룹으로 재편을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이때의 조건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못하는 기업은 이수시켜버리겠다. 네. 그러면 한국도 수출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량을 떠나서 일단 국가를 늘리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약간 발상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네.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일단 한국에 진출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럴 거면 차라리 가격보다는 제품력으로 승부하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뭐 이런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리의 자동차 기업들은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됩니까? 이제 BYD 오고 아마 평가도 나오고 이제 고급화 전략을 쓰신다고 했는데 예, 예. 뭐 타본분들이 이야기도 나오겠고 뭔가 이제 나오겠죠. 매기 효과가 있겠죠. 네네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들어와서 시장에 어떤 효과를 일으킬까 많이 관심을 보이는 중이고 다만 이제 경쟁이 격화되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전기차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는 효과는 충분히 가져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중국 시장을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가 중국도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야죠. 예. 근데 중국 내에는 현지 공장이 있으니까 예. 중국이 현지 공장을 활용해서 현지 전략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때? 우리가 가면 중국 사람들 우리 전기차 살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 근데 중국은 이미 전기 자동차는 한국을 넘었다고 그들이 자부를 합니다. 예.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도 예. 그들은 자부를 해요. 우리 현대차도 가고 있죠, 지금 중국에. 중국에서 만들어 팔고 있죠. 예. 하지만 과거만큼 큰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기아를 중국이 넘었다고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넘는 게 어디였냐면 폭스바겐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브랜드가 도요타예요. 도요타가 중국에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예. 브랜드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교수님 보시기에 어때? 우리 현대차 전기차가 가면 중국의 전기차와 이제 중국에서 붙겠죠? 치열하게 붙어야 되는데 네. 그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야 우리 차가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네. 중국 소비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거기서 거긴데 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차별화된 기능을 넣느냐 그게 중요한 효과적인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비관적인 건 아니죠? 아니요 비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현지화는 현지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게 아니라 중국 소비자한테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중국 소비자들은 최근에 커넥티비티 기능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좋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오셨으니까 약간 좀 이 산업에서 2차 전지 쪽 배터리도 한번 가보죠. 이제 전기차, 네네네. 자동차 얘기는 한데 배터리 쪽도 아마 여러 관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K 배터리 주가가 너무 많이 지금 빠지고 전기차 캐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K 배터리는 어때요? 뭐 전기차의 생명은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 자, 배터리를 만든다, 셀을 만든다, 네. 배터리 팩을 만든다. 이 팩은 자동차에 적용이 들어간다. 된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소비자가 산다. 네. 그럼 소비자가 안 사면 팩도 안 되고 네, 셀도 안 된다. 안 되고 밑에도 다 안 되죠. 그렇죠. 양극재.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최근에 캐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캐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기형적으로 급성장했던 것뿐이지 원래 전기 자동차는 해마다 20에서 23% 정도 점진적 성장을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정상적인 시기인 거고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중에 가장 큰 게 뭐 인프라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전기차 살까 말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네. 점진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좋습니다. 자, 내년 트럼프 2.0 시작이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뭐 고민들, K 배터리에 대한 고민들, 자동차 산업 전반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정부와 민간의 기업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제언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을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 수출 대상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와 협상을 잘해서 최대한 국내 생산 물량이 현지에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공장 자체가 네.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한마디로 협상이라는 또 하나의 전략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